불리하다, 불합리하다 막 지금 얘기하잖아. 아니 줬던 혜택 뺏어갈 때부터 불합리했어. 아니, 아니.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대보증보험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연일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과태료 불판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의무가입 앞 면제 사유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동떨어진 잣대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달 18일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앞두고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입 면제 사유를 추가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내 시행 예정이고요. 현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여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궁금해하실 게 임대보증보험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정부하고 여당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주택 피해를 막겠다면서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요,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 가입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하고 SGI 서울보증 이 두 군데에서 가입해야 되는데 법인 세입자가 있으면 가입도 안 된다고 해요. 만일 법인 세입자가 있더라도 법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다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하죠. 다가구는요, 원룸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원룸을 하나씩 계약할 때마다 매달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은행 대출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공시지가의 1.2에서 1.7배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큰 깡통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대해서는 일단 공시가격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대출금하고 전세금 합계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깡통주택 또는 공시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 가입 예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재 방안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등록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량의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공시가는 시세보다 크게 낮습니다. 자, 매매 거래가 뜸한 지역에선 공시가가 시세 절반을 밑도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깡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까지도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세입자 동의를 받아서 보증금을 낮추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단 경기도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고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를 늘려야 되는데 어느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겠냐 라면서 대출 갚을 목돈을 구하지 못해서 막막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면제사유 신설에 관련돼서는 전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집주인이 대신 내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세입자가 가입한다 하더라도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집주인이 과태료를 안 내고 세입자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 그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제 혜택,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인상 등의 의무 다 사라지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던 세입자가 임차료를 시세대로 올려주거나 쫓겨날 수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추진해서 밀어붙이는 거 보면 처음에 취지는 일단 악성 임대사업자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네, 시작한 것 같은데 정작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보호가 안 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획일적 가입 기준을 적용한 탓에 전형적인 탁상행정 또는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보증보험 지금 문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뜨겁게 이슈를 벌이고 있는데, 자, 일단 임대보증보험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거죠? 가입 안 하세요, 선생님은? 이제 저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왜 안 해도 돼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구나. 임대사업자가 아니야. 임사 등록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구나. 아, 네.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의 질문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뭐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해요. 어떻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네.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임사 가입,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세입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세입자들에 대해 피해 발생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이 추가됐고,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있지만 8월 18일 이제 이후에 신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이제 기존에 임대를 했던 분들도 그 이후에 이제 갱신되는 계약이 있으면 이것들을 해야 돼. 기존에 있는 것들은 냅두고 갱신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걸 내야 되고, 그 그렇죠.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만약에 가입을 못하면 과태료가 되게 무겁고 엄청난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보증금의 10%면 오. 자, 근데 임대사업자 관련한 제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줬던 거 뺏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가입할 때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가입하세요. 장려했다가 못 주겠는데? 하면서 니들 지금 당장 그만두면 빠져나가게 해줄게. 그런 페널티 없이 빠져나가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모양새를 돌아섰잖아요. 지금 이 제도는 뭐예요? 되게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제도죠. 그렇죠. 사실 이거 꼭 따지고 보면 이 보증보험 가입도 잘 되고 가입한 다음에 보험료만 부담하면 이렇게 가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가입하기도 되게 어렵고,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가입이 쉽지 않은 이런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임대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가입을 안 해주는데 난 이거를 뭐 대출을 갚는다. 여러 가지 가입하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내가 가용한 현금 자금이 있거나 뭐 대출 상환해서 비주를 낮춰서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 어쩌란 얘기야. 그만두란 얘기잖아. 너 임사 풀고 그냥 임사하지 마. 그거 안 되면. 그러니까 임사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임사자의 숫자를 줄이고 그냥 지금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놨으니까 어차피 임대료 쉽게 못 올리시잖아요. 혜택 안 줄 테니까 가서 그냥 임대나 하세요. 정책의 의지는 뭐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사자를 숫자를 줄일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아이 그거 뭐 그런 느낌을 좀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불리하다, 불합리하다 막 지금 얘기하잖아. 아니, 줬던 혜택 뺏어갈 때부터 불합리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불합리하지.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세금은 많이 보증금 올리면 되고, 어차피 월세도 받으면 되고, 지금 전월세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택을 그때 가서, 그걸 재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계약할 때, 아마 지금 임사를 내신 분들은 그 계산들을 다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져가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게 더 나한테 많이, 이득이 되겠냐를 재면서, 앞으로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 거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재면서 보시겠죠. 각자가
잘 선택해서 가야죠. 그렇죠. 그냥 큰 뜻의 의미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 지금 사고가 터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측면, 특히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뭐 가입이 힘든 아파트 이런 데서 지금 전세 보증금 못 줘가지고 사고 터지고 이런 사례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빌라, 원룸, 뭐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전세 비중이 전세로 들어갔을 때 비중이 높았던 데들에서 이런 사고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들은 임대보증금 가입해야 되고, 실제로 임대사업자들이 이 장난을 쳐가지고 사고, 지금 뭐 몇백 채 갖고 있는 누구 이런 사고들이, 그렇죠. 그런 이런 소위 말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가서 통으로 찍어가지고 몇십 개 한꺼번에 사고 이런 거 하는 놈들이 똥 싸놓은 것들을 지금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너 그렇죠. 앞으로 임사 가입할 때는 그거 해라. 가입이 안 되네.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나머지 좀 선량한 임대사업자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 맞아요. 근데 뭐 제도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래 제도를 만든 숨은 뜻은 이게 아니었으나 뭐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는 일타쌍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네. 모르겠으나 자, 이게 사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분들이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내용은 결국은 요약을 해보면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는 게 그냥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고 월세를 인상하는 게 혜택이 더 그냥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요건데 제가 보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모르지. 이런 부분들 본인이 직접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하시고 계시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컨설팅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치밀하게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뚫리기는 사람은 전문 투자자에게 거의 없다. 네. 대부분의 아마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분들, 일부의 분들, 그러니까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일부의 분들이 되게 곤란한 상황일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럼 가입해서 그냥 내고, 나중에 가격 상승분, 임대료 상승분에서 커버 치지 뭐 이 정도 마음으로 이게 몇백만 원, 뭐 이 금액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합니다만, 결국 이번에 안 된 건 나중에 임대료에서 보험이 보상받을 수 있겠지. 또는 내가 매년 세이브하고 있는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대금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뭐 내지 뭐 이 정도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내야 되는 거는 불만이지. 반반 뭐 이렇게만 했어도 조금 세입자랑 반반. 사실 세입자가 임대를 싸게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뭐 법이 항상 그렇지.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임차인 보호법이 정확하게는 그렇지. 임대인 보호법은 아니지. 뭐. 그렇지. 네.